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양도 17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9획의 부수 첫 번째로 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부는 얼굴이라는 의미죠. 이에 해당하는 한자는 바로 자기 자신, 즉 얼굴이라는 의미의 면자가 있겠는데요. 면부는 기초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급과정에서도 그 면부에 해당하는 한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면자 하나를 체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얼굴이라는 의미의 면자가 되겠습니다. 얼굴이라는 의미의 면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얼굴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얼굴이지만 물건으로 말하면 표면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면상이라고 하면 사람의 얼굴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원래 면상은 한자어로 한글인 얼굴에 대응되는 말인데, 면상하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면상을 한번 봤어? 이런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면상은 얼굴과 같은 의미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면상이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면도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있는 수염 또는 구렛나룻을 깎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원래 면도라는 말이 수염이나 턱수염이죠. 턱수염이나 구렛나룻을 깎는 것인데 반해서 지금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얼굴 전체를 칼로 면도칼이죠. 면도칼로 밀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면도라고 한다.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로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대한 다른 입장으로 말을 바꾸어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한 반면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했다 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장면과 뒤에 있는 장면이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장면 하면 특정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그 광경을 얘기합니다.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중일 때 어느 지역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서울 방면이라고 하면 서울로 종착지가 서울로 가는 버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꼭 종착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가 부산을 가는데 다음은 대전 방면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길이 부산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곳을 그 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방면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의 에리어를 영역을 표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면이라는 말은 어떤 디렉션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정 영역을 얘기할 수도 있다.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 면담은 단순히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터뷰가 될 수도 있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 면적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2차원 공간,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는 2차원 공간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단위는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거에 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또는 뭐 건물 이런 것들에 통상적으로 그 설계할 때 앞면으로 설계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정면이라는 말은 나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한자는 비자가 되겠는데요. 슬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다라는 의미의 비자 밑에 마음심자를 두면서 구성이 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으로 구성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슬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통하다 하는 의미의 비자가 되겠습니다. 비애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슬픔이란 뜻입니다. 한글로 슬픔과 한자 비애는 같은 말입니다.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명이 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피, 구슬피 운다, 구슬피 우는 소리 또는 구슬피 우는 행위를 비명이라고 원래는 그걸 비명이라고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지금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은 놀라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극은 원래 이제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이 슬픈 것으로 끝나는 연극 또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처참한 일일 때 비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남의 슬픔을 감쌀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교나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심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진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플 뿐만 아니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소식을 전한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전사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보죠.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한탄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비통하다 라고 하는 것은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 침잠되어 있지 않고 씩씩하게 나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그 환경 또는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을 비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사자가 되겠는데요. 개인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로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벼화자 옆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공자로 주로 쓰게 될 이 부수를 하나를 추가하면서 사사롭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 말의 의미를 개인적인 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적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사적이라고 읽으면 개인적인 이란 뜻입니다. 사적인 일이야 라고 하면은 공적인 상태에서 건드리지 마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상 생활을 얘기합니다.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일반 기업 또는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거나 또는 설립하거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그러면은 개인이나 또는 일반 기업에서 출연해서 그 자금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법, 이거 사법이 아닙니다. 사법은 개인 관계를 컨트롤하는 법률 체계를 얘기합니다.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고로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사생아라고 하면 결혼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낳은 아이 또는 편모의 입장에서 낳은 아이를 얘기합니다.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신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개인 의견에서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단서를 다루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적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공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한 저변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저라고 하는 것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 지위에서 제공되는 주택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물론요, 저택은
큰 집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홈용 하우스를 얘기합니다. 사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고 면면이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행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빚을 개인적인 빚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private loan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빚이 사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대여를 하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공개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론을 했을 때, 대출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사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